안녕하세요. 잘살자TV의 백광부 제이크리입니다. 오늘은 앞 영상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사주 분석에 이어 그것을 바탕으로 그가 총리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사주를 기초로 여러 가지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극신강 사주의 편인격, 재성용신의 식상 희신인 사주이므로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재주가 많고 조정력이 뛰어납니다. 경제, 재무 분야에서 능력 이상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았죠. 스가 총리가 그간 정계에서 경력을 쌓아온 분야도 총무 대신 그리고 내각의 여러 사무에 대해 행정부서 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관방장관이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총리로서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정치적으로는 아베 총리의 부패 스캔들 정리와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의 추진이었습니다. 먼저 정치적 이슈를 보면 최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벚꽃 모임이라 불리는 비리 혐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돼 정치적 제기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벚꽃 모임은 내각 총리 대신이 매년 4월에 정부 유력 인사와 민간의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국가 사회의 여러 이슈에 대해 담소를 나누는 회합입니다. 아베는 총리 재임 당시 벚꽃 모임의 규모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원회를 활용해 벚꽃 모임 전야제 때 지지자들에게 향응을 베풀며 개인 후원의 행사로 벚꽃 모임 행사를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관방 장관으로서 해당 행사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현재 스가 총리의 대운이 좋고 아베의 자녀 임기를 채우고 정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스가 총리로서는 총리직까지 위태로운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베가 처벌을 받는 최악의 경우에도 편인격 사주의 특성상 아베 신조와 절연하는 식으로 처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이슈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경제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스가 총리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총리 취임 즈음에 아베 신조의 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하며 아베 신조의 아베노믹스, 즉 재정통화의 완화, 확장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계승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의 사주와 지금까지의 그의 행보를 볼 때 그리고 국제정세의 흐름을 봤을 때 스가 총리는 아베와는 다른 경제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 아베노믹스는 그 자체로는 실패한 정책으로 봐야 됩니다. 아베노믹스로 양적 완화를 추진하면 엔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이익을 보지만 해외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은 타격을 입게 되죠. 이에 따라 내수가 부진하게 되면서 수입 원자재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또 그 압력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소비세 수입이 줄어들어서 정부로서는 재정 압박에 시달리죠. 이 상황을 고려한 아베는 소비세율을 높여서 줄어드는 소비세 세수를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불황을 염려하고 소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세수를 늘린다는 정책에 효과가 나기 어렵죠. 아베는 이미 2014년에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소비 위축과 경기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죠. 그리고 5년 뒤인 2019년 10월에 다시 소비세를 10%로 올립니다. 이번에도 소비세율 인상의 여파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GDP도 추락하면서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원자재가의 상승, 물가의 상승으로 효과가 줄어들며 민간 부문 투자만 위축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국내 불황과 저성장을 염려한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서 내수가 다시 부진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아베 재임기 2017년부터 일본 경제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고 미국발 글로벌 대호황기의 효과라고 봐야지 옳습니다. 최근 동북아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을 차치해 놓고 보면 다자주의가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아세안 플러스 3와 오세아니아 국가가 영내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으로서 참여국들은 상호 교역 증진으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메리카 우선 일방주의를 고수해온 트럼프가 물러나고 다자주의를 천명한 바이든이 집권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된다면 다자주의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도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재가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물론 미국 내의 여론은 반반입니다. 내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자유무역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와 자유무역을 하고 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미국의 입장이 어디로 귀결되는지와 무관하게 이미 일본은 다자주의 구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자주의, 자유무역과 상반되는 측면이 강한 아베노믹스는 그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변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정 능력이 탁월한 편인격 재성용신의 스가 총리는 이러한 다자주의 속에 잘 조화될 것으로 보이며 아베노믹스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문제 역시 아베의 노선과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스가 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서도 자민당 주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와는 달리 편인격 재성용신의 스가 총리는 반전평화주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뛰어난 조정 능력을 발휘해서 아베 총리 시절과는 한 단계 더 가까워진 한일 관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스가 총리를 지켜보는 것이 옳겠죠. 자, 이로써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사주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그의 행보에 대해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잘살자TV의 백광부 제이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